네. 그거? 예. 네, 우리가 이제 토지의 등록 방법하고요, 지번, 지목을 하면서요, 우리가 한 3문제 정도는 이 정도 하면 맞출 수가 있어요. 이보다 뭐 다르게 나올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3문제 맞출 수 있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경계와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을 하는데, 요거 하게 되면 또 한 문제를 또 맞는 거예요. 경계와 면적에서 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26번부터 보죠. 이제 경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경계에 관한 문제는요, 다 지상경계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지상경계가 결정이 돼야 이 지상경계를 기준으로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측량을 어떻게 하느냐, 그 기술적인 내용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과 관련돼서는 먼저 지상경계가 정해져야 경계를 등록할 수 있으니까, 지상경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지상경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상경계는 실제 토지 경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경계 그러면은 도면상의 선을 경계라고 하는 것이고, 지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지상경계 그러면은 실제 토지 경계죠. 그럼 실제 토지 경계가 정해져야 거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등록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계에 관한 문제는 지상경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상경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1번 보시면 토지 지상경계, 실제 토지 경계는 두기나 담장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철조망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이렇게 붉은색 말뚝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는 지상경계를 구분을 하는 거죠. 자,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새로이 지상경계를 정합니다. 지상경계를 새로 정해요. 그러면 분할이라든지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측량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는요, 이 지상경계에 관한 정보들을 등록해 놓은 장부를 작성한다는 거죠. 지상경계를 분할을 할 때요, 분할을 할 때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을 통해서 지적공부에 도면에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경계점 표지들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를 대비해서 설치했던 지상경계점에 관한 정보들을 이제 등록을 해놓은 장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지상경계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는 장부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되겠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는 장부를 말하는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공부의 일종이죠. 그러나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는 아니에요. 지적공부는 아니고 그냥 지적에 관한 부수적인 장부일 뿐인 거죠. 부수적인 장부인 것이고, 지적공부는 우리가 종이로 된 거 7가지만 지적공부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죠.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어감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장부가 되는 거죠. 2번이 바로 틀렸네요.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합니다. 자, 토지를 분할해요. 자, 분할이라는 말을 나오면요, 분할할 때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할 때는요, 다 어떤 이유로 분할하든지, 분할할 때는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분할할 수도 있죠.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에도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분할 측량을 할 수 있다는 건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할할 때 앞에 수식 쭉 읽어봤더니 뭐 분할을 한대요. 분할할 때는 당연히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지,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앞에 수식어가 무엇이 오든지 간에 다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나갔는데요. 제가 어떤 이유로 분할하든지 간에 분할할 때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건축물이 있을 때요. 건축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건축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과연 이때는 건축물에 걸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건축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을 때 걸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걸리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이유를 위해서, 즉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걸리게 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걸리게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공익적인 필요라든지 판결이 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원칙과 예외를 구별해서 수식어를 봐야 될 텐데, 그런 말이 아니라 건축물이라는 말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으면은 그냥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맞는 표현이라고 했죠. 자, 4번은 이제 지상경계 결정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또 나옵니다만,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토지가 수면에 접합니다. 수면에 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 만수위가 되는 거죠. 평균이 아닌 거죠. 바다와 접하면은 최대 만조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만조위를 그냥 혼동해서 막 사용하는데, 자, 바다와 접할 때는요, 최대 만조위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하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또 유지도 발생할 수 있죠. 여기 호수예요, 호수.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호수, 여기는 임야라고 해보죠. 임야이고 여기는 유지예요.
그럼 유지하고 임야의 경계를 어디로 볼 것이냐? 이때도 최대 만수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기준해서 임야와 그 유지가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와 구별할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육상에서 이제 강, 하천과 또 다른 지목과의 경계, 또 국어와 다른 지목과의 경계, 여기도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최대 만수위. 바다와 접할 때는 최대 만조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면, 그냥 단순 수면에 있기 때문에 그냥 최대 만수위. 물론 최대 만조위, 만수위를 뭐 구별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최대라는 말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5번 공수면 매립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합니다. 그럼 제방에 의해서 이제 바다와 토지의 경계가 나뉠 때는 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 되는 거죠. 바깥쪽 어깨 부분. 2번만 틀리고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맞으라고 나오는 문제도 있는 거죠. 방금 했던 거죠.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라고 했으니까 지상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라는 거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28번은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암기하면 맞추고 암기 못하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들을요. 우리가 외웠죠. 두 문자로. 그래서 소지섭 생각하면서 소지, 자지, 종위설사 해가지고 외웠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의 두 문자라는 것은 하나의 힌트인 것이고,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지적 공부뿐만 아니라 지적에 관한 부수적인 장부에는요, 먼저 토지부터 특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는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특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지적 공부, 지적에 관한 부수적 장부에는 소재 지번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소재 지번, 소지는 소재 지번을 나타내는 거죠. 소라고 해서 그럼 소유자가 나왔다고 해서 맞았다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힌트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소재와 지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소라고 해서 소유자 해버리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좌로 시작되는 건 좌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좌표도 등록되고, 만약 저 토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으면 좌표도 등록을 하고요. 그럼 지가 두 개 나와서 하나가 지번이면 하나는 지목이 되겠죠. 그럼 이때 지목을 등록할 때 두 가지를 다 등록해요. 우리가 보통 지목 그러면요, 공부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상 지목만 등록되는 것은, 공부상 지목을 등록을 하는데 이것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 토지의 그 경계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 토지의 경계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 토지의 용도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용되는 지목, 실제 이용되는 지목도 함께 기록을 한다는 거죠. 함께. 실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려고 하는 거니까 실제 이용되는 지목도 함께 기록을 한다. 그 다음에 종은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으면요, 어떤 종류의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는지 종류를 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위치죠. 우리는 그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으면 거기를 기준으로 분할을 했다는 것이니까 이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위치를 기록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위치잖아요. 우리 위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치. 근데 위치를 그냥 글로만 적어놓으면 우리가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림도 그려놓는다는 거죠. 설명도. 근데 설명도도 그림을 그려놔도 정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 놓는다는 거죠. 사진 파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해당되는 것은 사진 파일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사진 파일. 나머지는 다 대상이 없죠. 그러니까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는 거니까 이런 건 두 문자로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은요, 그는 우리가 용어를 가지고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문자가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에 대해서 뭐 공유전 명부는 그냥 공유자별 지분,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자 명부 더하기 그냥 대지권,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가지고 바로 이해해 버릴 거예요. 그럼 따로 이제 두 문자가 없었던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문자로 좀 사용해 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또 나오네요. 26회 때. 이게 이제 또 잊을만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몇 년에 한 번씩.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요, 자, 우리가 소지, 좌지, 종위 설사해가지고 종위, 종류와 위치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상 지목뿐만 아니라 실제 토지 이용 지목도 함께 기록한다고 했죠.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기록이 안 된다고 했죠. 소지할 때서는 소재 이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소유자들은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이죠. 소유자는. 그런데 이제 위치 설명도와 사진 파일은 등록이 되고요. 그러니까 디귿을 제외하고 다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하면 맞추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암기도 처음에 암기해라 해도 여러분 암기 잘 안 하셨는데 우리 공시법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공시법 이제 공부 잘 못하잖아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이제 암기가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하면은 또 암기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했던 내용을 계속 이제 반복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약집으로 했던 내용들 있죠. 그 내용을 계속 반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약집을 받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은요, 점점 이제 요약집의 내용을 점점 다 알게 되고, 그럼 알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 자, 30번을 보죠. 자, 지상경기 결정기준이죠. 지상경기. 이게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지상경기 결정기준. 단, 지상경기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주와가 다른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적인 지상경기의 결정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가지가 있죠. 자, 연접하는 간에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중앙이 되는 거죠. 구조물의 중앙. 두 사람이 공동비용으로 담을 쌓는 경우가 일반적일 테니까 여기 담이 있으면 그 지상경계 양쪽으로 담을 쌓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구조물의 바깥쪽이 아니라 구조물의 답이 먼저 나오네요. 자, 중앙이 되는 거죠. 중앙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접하는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요, 이 토지가 흙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축대 같은 거 설치한다고 했죠. 이건 누가 설치해야 된다고요?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자기의 소유하는 토지가 쓰러지지 않도록 막아야 될 의무를 을이 부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을이 축대를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을이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을의 것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토지 안쪽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상경계였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구조물의 하단부가 되는 거죠. 하단부. 그 다음에 도로 부고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임야가 있어요. 임야를 깎아가지고 도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야. 여기는 도로가 될 텐데. 그럼 이게 경사면이죠. 경사면. 경사면을 도로로 볼 곳이냐 임야로 볼 곳이냐 해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에 편입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되겠죠. 상단부.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임야가 지나가고 이걸 파가지고요, 운하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국어가 되겠죠. 그럼 이 경사면을 어디로 볼 것이냐. 이것도 국어를 만들기 위해서 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어에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국어가 된다. 경사면의 상단부. 그래서 경사면의 상단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 하나 있고 하단부 하나 있고 상단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렸을 때는 얼른 그림을 연상을 하면 되겠죠. 연상을 하면 헷갈릴 수가 않게 되니까 중앙, 상단부, 하단부가 하나씩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요,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위. 맞죠? 그 다음에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받는 경우에는 그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 된다. 맞죠? 그러니까 리을, 미음만 맞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서 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정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중앙에 가지고 여기다 측량하러 갔더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그 축조에 협조하자는 것은 내가 내 돈으로 세운 담이다. 그럼 이 담은 당연히 갑이 소유할 것이고, 그러면 갑을 소유하니까 자기 토지 안쪽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는 여기가 지상경계였다는 걸 말할 거고, 반대로 이것이 을의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상경계였다는 걸 말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제 이런 방법에서 정해진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는 것은 이제 예외가 되는 것이죠. 예외가. 자, 31번 다 지상경계에 관한 문제죠. 경계에 관한 문제는 다 지상경계를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상경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지상경계 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요, 자,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하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인 거죠. 똑같은 내용이죠.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높낮이 차이가 있으니까 얼른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축대 하단부, 구조물의 하단부가 된다. 이건 맞네요. 옳은 것은 1번이 맞네요. 자, 2번이요.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합니다.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면 월투상토하는 말이죠. 바깥쪽 어깨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로구가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의 상단부가 되는 거죠. 바깥쪽 어깨가 아니라 경사면의 상단부가 될 것이고,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의 만조의 최대의 만수가 되는 것이고,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이 되는 거죠. 중앙. 그러니까 얼토당토하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는데, 앞에 문제는 그래도 좀 그럴싸하게 내는데 이건 얼토당토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별 희한하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내기는 내야 되는데
뭐 경기 아니면 면적이 3문제는 내야 되니까요. 여기서 안 내면 딴 데 또 낼 것도 없어요. 범위가 적다 보니까 12문제를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조건 내긴 해야 돼요. 면적이 내든지 경기에 내든지 무조건 내긴 해야 될 텐데 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바꿔서 내고 저렇게도 바꿔서 내고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다는 요약서를 보라는 거죠. 요약서를 정리하는 게 오히려 시간도 절약이 된다는 거죠. 자, 32번 보죠. 지상경계 구분. 다 경계는 지상경계 결정기지 되죠. 1번 앞에서 했잖아요. 지상경계는 담, 둑, 뭐 이런 것들에서 구분된다는 것이고요.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요, 평균이 아니죠.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평균이 아니죠. 그럼 바로 2번이 틀린 거죠. 자, 3번.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이제 지상 건축물이 나오잖아요. 분할 나오는데, 분할할 때는요, 항상 분할할 때는 이제 뒤에 소수를 보는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말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건축물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제 걸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고 그러면 원칙과 예외가 있으니까 봐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걸리게서는 안 된다. 맞죠. 예외적으로 씁니까? 판결이 있다든지 또는 공익적인 필요가 있다든지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때는 걸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하지 않냐다. 3번은 맞죠. 자, 매매 등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합니다. 분할할 때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여기 건축물이란 말 없죠. 그러면은 무슨 수식어가 들어오든지 간에 언제나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했죠. 수식어가 상관없이. 자, 5번 공수면 매립지 또 나오죠. 바깥쪽 어깨 부분. 바깥쪽 어깨 부분. 그러니까 2번이 이제 틀린 거죠. 자,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기본, 우리 요약서에 했던 내용이 이제 한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아는 내용을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흡수가 되잖아요. 모를 때는 바로바로 흡수가 안 됐잖아요. 근데 조금 아니까 이제 바로바로 흡수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긴 하지만요, 계속 꾸준히 해서 반복하다 보면요, 우리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요, 더 이제 잊어먹지도 않아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돼버리면 더 이상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부족한 부분만 좀 충족하면은요, 그러면은 계속 뭐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더 이상 잊어먹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 조금만 추가해버리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공부할 것도 없는 거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공식 보면 편해집니다, 이제. 근데 어려운 시험이 있죠. 공법이라는 아주 공포의 법이 있어가지고 좀 힘든 거지. 그러니까 공법만 좀, 이게 공법이 참 쉽지가 않죠.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돼? 과락을 면할지도 모르니까. 공법이 어려운 거죠. 자, 33번 보죠. 자, 또 나오죠.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에서, 자, 건축물이 나오죠.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을 걸리게 하느냐, 없느냐. 원칙적으로는 걸리게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걸리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면 걸리게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죠. 그러면 원칙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 걸리게 할 수 없죠. 원칙적으로 걸리게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판결이 있으면 걸리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적인 필요죠. 그러면 공익이라는 말만 기억하시고요. 그냥 공익적인 내용만 찾으면 돼요. 공공사업, 공익적이죠.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이죠. 이것도 공공사업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표적인 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보지도 말고요. 그냥 볼 필요도 없어요. 뒤에 있는 내용을 바꿔서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앞에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말 나오면요. 아, 이건 공익적인 필요가 있구나. 그러니까 다 걸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번처럼요. 개인적인 이익이죠.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를 위해서 하는 경우 이건 예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걸리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번은 걸리게 할 수가 없죠. 다만 이런 경우에도 건축물만 없으면은요, 아무 데나 분할할 때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것도 포함되는데, 건축물이 있으면은 건축물은 걸리게 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자, 34번을 보죠. 자, 여기서부터 면적이네, 면적. 면적과 관련해서 이것이 면적 측정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하고 면적의 이제 그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면적이 이제 끝수 처리해서 결정하는 방법.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걸 측량의 대상이냐, 아니냐. 우리 측량할 때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필지마다 측량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분할을 할 때, 두 토지로 분할을 하게 되면요. 이 면적이 Z라고 했을 때, 이것을 X에 나왔어요. 측량할 때 X가 나오면 이 면적은요, Z 빼기 X. 이런 식으로 등록해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 따로 측량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요게 잘못되면 이것도 또 잘못돼버리니까 반드시 따로따로 측량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측량을 하다 보니까 X 더하기 Y가 Z하고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빼가지고 등록해버리면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시 측량하니까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차라는 거죠. 그럼 오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분할 시간을 다루는 거죠. 오차가 아주 작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오차를 적당히 나누어서 등록해가지고요, 일치를 시켜버리고,
오차가 회분별 초과예요. 초과한다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정정을 한다. 우리 분할 시간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일단 측량을 할 때는요, 세무 측량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필지마다, 자, 필지마다 면적을 등록할 거 아니에요. 필지마다 면적을 등록할 테니까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필지마다 다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지마다 측량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할 필요가 없죠. 소재 지번 지목. 우리 측량 시간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다음 측량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할 필요 없죠. 그럼 면적 경계 좌표는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되고,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합병이었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복구할 때 복구 측량하잖아. 우리가 복구 측량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할 때 당연히 뭐 확대 복사해서 오를 붙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적도에 대해서 다시 면적을 측정한다고 했어요. 지목 변경,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축척 변경할 때 도면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측량을 하는 거죠. 축척 변경 측량.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 뭘 측량을 해요? 어떤 측량을 하죠?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고 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이니까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확정하는 측량을 한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면적도 측정할 거 아니에요. 경계를 새로 정하니까 면적도 다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동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 측량하는데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하지 않는다. 이거 먼저 기억하시면 되고, 적어도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하지 않죠. 그다음에 그 이외에 합병 측량하지 않고요. 또 면적 환산할 때요. 평 단위를 제곱미터 단위로 바꿀 때는 전자계산기만 두들기면 되는 것이지 다시 다 측량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과거에는 평 단위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국을 모두 다 측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국의 평 단위를 제곱미터 단위였을 때 면적 환산할 때 측량한다 그러면 전국을 다 측량을 했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전국을 무슨 측량을 했어요? 측량한 적 없죠. 그냥 평 단위를 제곱미터 바꿀 때는 그냥 전자계산기만 눌러가지고 3.3 곱해가지고 정해버린 것 뿐인 것이지 실제로 나가지고 면적을 측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옮겨 적을 뿐이잖아요. 옮겨 적을 뿐이니까 따로 측량을 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면적 환산도 측량하지 않는다. 자, 35번을 보죠. 35번. 자,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1번, 우리가 밑에서부터 보죠. 밑에서부터. 경계점 좌표노보 시행적, 우리가 앞에서 했죠. 경계점 좌표노보 시행적하고 600분의 1 축척적은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0.1까지 등록하기 때문에 0.1이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0.1보다 적어요. 0.1 미만이면요. 다 0.1로 등록하는 거죠. 0.03이 되든 0.01이 되든 간에 다 0.1로 등록을 한다. 최소 단위가 0.1이기 때문에. 자, 4번 임야들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6,000분의 1이면 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는 거죠. 600분의 1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0.1이니까요. 한 필지 면적이 여기는 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니까 1제곱미터 미만이면 다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하는 거죠. 최소 단위가 1이기 때문에. 자, 그럼 1200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도 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이것도 1제곱미터라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는 600분의 1이네요. 600분의 1이니까 여기는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가 뭐예요?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높은 등록된 적은 0.1, 나머지는 다 1이죠. 그럼 1번 보시면요. 면적은 토지대장 경계점 좌표 높에 등록된다라고 했는데, 자, 면적은 어떻게 측량합니까? 면적 측정을 어떻게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죠. 전자면적 측정기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만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다 보면 선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선 두께만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값이 비싼 지역, 땅값이 비싼 지역이죠. 그래서 땅값이 비싼 지역.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계점 좌표도 등록된 지역이죠.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가 등록된 지역은 어떻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만약 어떤 토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라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요. 그러면 이때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장구를 이용하는 거죠.
그냥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없는 지역은 도면을 이용해서 면적을 측정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둔 지역에서는 언제나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거죠. 이 지역에서도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하지 말라고 일부러 좌표를 구했으니까 이 지역은 언제나 좌표로 대입해서 좌표로만 면적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면적을 측정할 때 이용하는 장구는 도면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예요. 이걸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데 그럼 면적을 측정한 다음에 그 면적을 도면에다가 등록하느냐? 도면에는 등록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있는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했지만 이 면적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지장에만 등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지장에만 등록하는 것이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장부들은요, 면적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했을 뿐이지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지장에만 등록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되는 게 뭐예요? 몇 개 안 됐죠. 이거는 지적 공부잖아요. 지적 공부니까 당연히 소재 지번이 당연히 등록되는 것이고 대장이 일종이니까 당연히 등록되는 게 뭐예요? 고유번호 장번호잖아요. 고유번호 19자로 되는 고유번호. 그 다음에 한 페이지로 안 될 수 있고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장 페이지 번호. 이게 기본적으로 대장에는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뭘 등록해요? 이제 본격적인 이 필요한 만큼 적어야 되겠죠. 좌표 기록하죠. 좌표를 나타낼 때는요, 좌표 위치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좌표를 이제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붙이죠. 그 번호의 위치를요, 그림으로 그려놓잖아요. 좌표가 3개다. 만약 이것이 이 토지다. 그럼 좌표가 3개잖아요. 그럼 좌표 3개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번호를 붙이잖아. 1번, 2번, 3번. 그럼 좌표를 부호화시켰기 때문에 이걸 부호. 부호의 위치를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다. 부호의 위치를요, 그림으로 그려놔요. 이게 부호도잖아요. 그래서 좌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의 위치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부호보도를 함께 세트로 기록하는 것이죠. 부호보도. 자, 그래서 우리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은요, 좌표하면 항상 세트로 기록되는 것이 부호도죠. 그래서 세트로 함께 기록되고요. 자, 이만큼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가 더 기록되는데 이것이 경계점 좌표등록부 보면은 이 토지 모양은 알 수 있지만 인접하는 토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인접 토지를 모양 보려면은 도면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지역의 도면이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도면 20장 다 펼쳐놓고 이걸 20그림 찾기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토지는 몇 호 도면에 있다라고 적어놓으면 바로 그 도면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적 도면에 도면 번호를 붙여놓은 거죠.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좌표하고 도면 번호. 그럼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되는 건 끝나죠.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적어놓는 거죠. 그 이외에는 등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되는 거죠. 소재 지번, 고유번호, 장번호는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좌표하고 도면번호만 기억하시면 되죠. 부호보도야 당연히 딸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등록이 안 돼요. 딱 필요한 만큼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거죠. 토지대장에. 그래서 면적은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우리가 지적 공부하다 보면 또 나오는 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게 면적, 토지 이동 사유, 뭐 토지 등급, 개별 공시 지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했던 거죠. 자, 36번을 보죠. 두 문제, 그 토지의 그 등록까지만 오늘 할 거예요. 토지 등록.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문제풀이 시간은 좀 빨리 끝나는 거죠. 그래도 뭐 더 이상 많은 문제를 풀 또 이유도 없고요. 만약 또 문제를 나오면 이걸 또 뒤집어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옳게 나왔던 거 틀리게, 틀리게 나온 거 옳게. 이거밖에 나올 게 없기 때문에요. 어차피 똑같은 문제들을 반복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36번 보시면 이제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이죠. 끝수 처리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1029.55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0.1까지 끊느냐 아니면 1의 자리까지 끊느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이라고 했죠.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0.1까지 등록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서 끝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끝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끝수에 대한 반올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반올림을 할 때는 5를 초과하면 무조건 올리고요. 5 미만이면 바로 버리고요. 딱 5로 떨어졌어요. 그럼 앞에 숫자를 본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5로 끝났어요? 아니면은 5보다 초과돼요? 5, 1이니까 5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숫자 볼 필요 없죠. 무조건 올리는 거죠. 무조건 올리니까 1029.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029.45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등록한다. 그럼 올려요? 버려요? 당연히 올리는 거죠. 5, 1이잖아요. 그러니까 4, 9면은 당연히 버리고요. 5, 1이면은 당연히 올리고요. 그런데 5로 딱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정중앙에 있을 때 이때 앞에 있는 숫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라는 거죠. 여기는 1029.6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또 이제 쉽게 나오는 거죠, 쉽게. 자, 600분의 1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600분의 1 지역이니까 어떻습니까? 0.1까지 등록하는 거죠. 0.1까지. 자, 0.1까지 등록하는 지역에서 0.05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수 실제 자리까지 구했다는 거죠. 근데 550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등록하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등록하는데 0.1 미만이 되네요. 0.1 미만이라고 해서 이것을 0.1 미만, 그러니까 0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버려버리면 토지가 있는데 0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0.1 미만은 0.05가 됐든 0.04가 됐든 0.03이 됐든 간에 무조건 다 0.1로 한다는 거죠. 0.1로 등록하는 거죠. 0.1 미만은 다 0. 그러니까 이게 0.05니까 0.1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0.1로 등록하는 거죠. 자,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지적법은 좀 편하니까 좀 빨리 푸는데 우리가 등기법을 들어가면 하나하나 갖다 설명할 내용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등기법은 좀 설명할 내용이 많으니까 좀 이제 늦게 끝날 수 있지만은 지적법이라도 좀 빨리 끝내야겠죠.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토지 등록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지적 공부하고 토지의 이동, 우리가 3주 만에 끝날 거예요. 지적법은 한 3주 정도에 끝날 테니까 3주에 끝나니까 다음 시간은 지적 공부하고요. 지적 공부하고 3장 그 지적 토지 이동이죠. 토지 이동 중에서 아마 축척 변경 앞 정도까지는 그대로 나갈 거예요. 축척 변경, 아니 축척 변경까지 갈 거예요. 축척 변경. 앞에 내용이 몇 문제가 없어요.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는 거의 축척 변경은 매년 나오고, 그 다음에 등록상 변경도 자주 나오고, 그 안에는 앞에 있는 것들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축척 변경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등록상 정정부터 신약까지는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나가면 되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